자, 김동범의 떡밥 배합법. 참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하고 떡밥 배합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자, 방송을 할 때는 제가 방송 시간 때문에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용 납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명을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간단하게 김동범의 떡밥 배합법과 그리고 떡밥을 바늘에 어떻게 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사용하는 떡밥이죠. 토코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떡밥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떡밥이 토코9, 토코11, 토코맥스 3, 그리고 갈아 만든 새우, 포테이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토코에서 나오는 떡밥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제품을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토코5, 토코7, 토코9, 토코11 이렇게 어분 종류가 쭉 있는데, 보시면 토코5가 비중이 제일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비중이 무겁고, 그 다음에 토코7이 5보다는 살짝 비중이 가볍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9, 11으로 가면 조금씩 이제 비중이 가벼워지겠죠. 자, 제가 보통 이제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떡밥이 11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낚시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무거운 떡밥을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토코5나 7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벼운 비중의 떡밥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토코11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토코에서 나오는 이 어분 종류에 들어있는 자, 이 뒤편에 보면 자세하게 이 떡밥의 성분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크릴새우, 오징어 내장분, 명태분, 어분 종류의 한 50여 종의 식물성 원료로 만든 떡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조금씩 감미해서 쓰는 이 토코맥스 3죠. 토코맥스 3는 자, 보리, 배아, 콩 등으로 해서 곡물성이 함유된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새 이제 핫하다는 떡밥이죠. 이 갈아 만든 새우. 자, 크릴새우를 80% 이상 갈아서 이 떡밥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첨가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비중이 아주 가볍죠. 가벼운 포테이토. 내림이나 충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포테이토도 첨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송 때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떡밥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중이죠. 떡밥의 무게로 인해서 제가 또 가벼운 떡밥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토코텍 11, 자, 3컵, 2컵, 3컵. 자, 여기서 혹시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드시면 또 이 떡밥과 토코텍 9을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비중을 맞추다 보면 약간 무겁게 하려면 토코텍 9을 2컵 정도 넣으시고, 아니면 11을 1컵, 아니면 역으로 좀 그거보다 더 가볍게 사용하시려면 11 2컵에 9 1컵, 그리고 더 가볍게 사용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토코텍 11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새우, 갈아 만든 새우죠. 크릴새우가 80% 정도 함유된 새우인데, 이거는 약간 저 같은 경우 첨가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컵 정도만 사용을 해서 일단 섞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새우와 어분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섞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물은 5컵. 하나, 둘,
셋, 넷, 5컵. 자, 5컵 정도 넣으면 흥건해요. 보시다시피 떡밥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물처럼 흥건한데, 자, 이 떡밥을 지금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 한 5분 정도만 숙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숙성을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방송 때는 절대 이런 여유를 부릴 수가 없지만, 오늘은 자, 여유 있게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또 첨가해서 떡밥을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5분 동안 휴식. 자, 5분 동안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많이 지루하시죠. 자, 대부분 떡밥을 배합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특성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떡밥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자, 본인이 낚시를 할 때 비중이 가벼운 떡밥을 좀 사용을 하고 싶다, 아니면 비중이 무거운 떡밥을 사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떡밥을 바늘에 다실 때도 약간 질게 다냐, 아니면 약간 딱딱하게 다냐,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처음부터 이 물성을 가지고 비율을 조절하시면 돼요. 저처럼 약간 묽게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물을 5컵을 넣었다면, 조금 덜 묽게 사용하시고 싶다면 4컵 반, 4컵을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떡밥을 배합을 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게 배합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남의 배합법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참고만 하시고,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할 때 내 손에 딱딱 맞는 그런 레시피를 찾아서 하시면 훨씬 더 낚시하기가 편합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5컵의 물이 이렇게 어분이 쭉 흡수를 해서 이제 물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자, 5분은 안 지났겠죠. 일단은 조금 더 지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흡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이시죠? 곡물로 만들어진 떡밥이죠. 자, 어느 정도 골고루 섞어서, 자, 보이시나? 이렇게 어느 정도 위에 섞어서 이 부분을 섞어 주시면 돼요. 살짝 펴서 섞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금방 곡물은 수분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자, 포테이토. 자, 시원하게 쭉 고봉으로, 자, 2컵. 자, 2컵을 사용해서 한번 섞어 줄게요. 자, 이 포테이토가 막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코팅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치대서 포테이토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살살 펴주면서 떡밥을 하시면 자,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포테이토도 살짝 이제 수분이 흡수가 되면 약간씩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 자, 이쯤 되면 또 궁금증이 또 생기죠. 왜 제 양반은 이렇게 떡밥을 살살 펴서 섞을까? 그리고 어떤 분은 떡밥을 막 기대서 이렇게 공처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낚시하기에 편하고 붕어낚기에 편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살살 펴서 섞는지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낚시를 하실 때 시작을 하실 때 떡밥을
이렇게 뭉쳐 놓는 것보다 이렇게 살살살 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은 이유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집어제를 만들지를 않아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섞었죠. 이렇게 곡물류 그리고 이 감자가루, 이 부분이 집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떡밥을 약간 크게, 자, 약간 크게, 자, 좀 크네요. 자,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낚시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자, 떡밥을 마실 때, 자,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떡밥을 살짝만 뭉쳐 주시면 돼요. 너무 손으로 이렇게 꽉꽉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어느 정도 모양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갱이가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살살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서 이렇게 바늘에 달아서 캐스팅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똑같이 많은 것 같아도, 보이시나요? 이쪽 자세히 안 보일 텐데, 자, 이쪽 아래쪽 떡밥은 전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뭉치질 않아요. 위에 세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윗부분만, 바늘 뒤쪽 윗부분만 돌려서 만들어 주시면 캐스팅을 했을 때도 떡밥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래서 물에 들어가면서 빨리 풀려서 집어를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붕어가 들어와서 반응이 있을 때는 밥을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치대 주시면 돼요. 굳이 처음부터 치댈 필요가 없이 제가 밥을 이렇게 달 때 이렇게 치대서 바늘에 좀 작게 달아 주시면 조금 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오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손의 앞 그리고 손에서 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닥에 떡밥이 안착을 했을 때 빨리 풀리고 서서히 풀리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떡밥을 조절할 수 없도록 그냥 꾹꾹 뭉쳐서 해 놓는다면은 항상 떡밥 풀리는 속도는 같겠죠. 자, 이 손으로 떡밥 풀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떡밥을 이렇게 공처럼 말지 마시고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펴 주시는 게 훨씬 더 낚시할 때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자, 떡밥을 바늘에 어떻게 다냐.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떡밥을 바늘에 다는 방법, 정말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자, 떡밥을 달 때는 항상 왼손으로 이렇게 떡밥을 다시는 게 좋아요. 자, 요즘 보시면 오른손으로 낚시를 하고 오른손으로 떡밥을 이렇게 뭉쳐서 다시 왼손으로 옮겨서 바늘을 잡고 이게 떡밥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다 사용하시는 낚싯대 그립을 많이 감으시죠. 그 그립 자체가 테니스 라켓이나 이렇게 엠보싱이 되는 푹신푹신한 그립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예전처럼 물로 닦아서 이렇게 뭐 떡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엠보싱처럼 이 구멍이 나 있고 이런 그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떡밥이 끼었을 때 물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물 청소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요즘 시기에는 빠르게 곰팡이가 쓸거나 아니면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오른손으로 낚시를 한다면 항상 떡밥은 왼손으로 다시는 게 좋고, 뭐 지금 기존 낚시 하시던 분 버릇이 오른손으로 떡밥을 달고 오른손으로 낚시를 한다면 그 버릇을 좀 바꿔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는 떡밥 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떡밥은 이 세 손가락으로 모형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떡밥을 콕 집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할 만한 크기에 대한 모형만 살짝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풀림, 떡밥이 빨리 풀리게 하고 싶다면 살살 눌러주시고 떡밥을 좀 오래 달고 싶다.
오래 서서히 풀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손압을 좀 더 줘, 손압을 좀 세게 줘서 떡밥이 잘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떡밥이 저처럼 질게 쓰시는 분들 항상 보시면 이제 캐스팅 할 때 떡밥이 바늘에서 이탈이 돼요. 이탈이 되면 이 물성이 작아지고 또 이 떡밥을 치대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흐트러지죠. 이 바늘에 떡밥 다는 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떡밥이 바늘에서 이탈이 되지 않아야 제가 질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딱딱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떡밥 다는 법이에요. 대부분 보시면 이제 바늘을 보시면 바늘 기가 있어요. 이 기. 바늘 기 쪽에 매듭을 해서 이 기 쪽에 떡밥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떡밥을 다실 때, 자, 이렇게 다시죠. 떡밥을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늘 위에서 콕 껴서, 자, 이 정도 되면 바늘이 중앙쯤 들어갔겠죠. 이 상태에서 말아서 하면 캐스팅을 하실 때 바늘에서 떡밥이 이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떡밥을 다실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떡밥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자, 보이시면 바늘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래쪽에 걸어 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늘을 이렇게 아래쪽, 떡밥의 아래쪽을 이렇게 걸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떡밥을 반으로 접어서 이 위쪽 이 부분 위쪽만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떡밥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바늘이 이 끝에 있어요. 자, 이 떡밥이 바늘과 바늘 목줄을 이만큼 잡아주는 것과 아니면 바늘만 이렇게 잡아주는 그 차이인데, 자, 캐스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바늘 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싸서 바늘이 이쪽 아래쪽에 보일 수 있도록 달아주시면 캐스팅할 때 떡밥이 바늘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크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초보자들이 대부분 떡밥을 다실 때 이렇게 끼우는 것과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바늘기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바늘은 일단 이 떡밥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바늘이 이 아래쪽에 바늘을 이렇게 떡밥을 걸어서 이 떡밥을 쌌을 때는, 자, 보시다시피 바늘 끝이 여기에 있고 바늘 기가 중앙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떡밥을 다시면 약간 떡밥을 묽게 해도 캐스팅 할 때 떡밥이 바늘에서 이탈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주시고 바늘에 떡밥을 잘 다셔야만이 이 떡밥을 묽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대게도 쓸 수 있고 제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말 중요한 떡밥을 바늘에 다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년을 넘게 이 떡밥 낚시, 유레탄 낚시를 해봤는데요. 항상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제 떡밥을 이렇게 만져보고 왜 이렇게 길어요? 바늘에서 안 떨어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낚시를 오랜 시간 하신 분들도 대부분 보면 제가 가다가 이 떡밥을 만져보거든요. 만져보면 떡밥이 너무 돼서 사장님 떡밥을 왜 이렇게 되게 해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바늘에서 떡밥이 계속 이탈이 되기 때문에 이 밥이 자꾸 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번씩 설명드리는 게, 이 바늘을 아래쪽에 걸어라. 걸어서 이렇게 싸 주시면 떡밥이 바늘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밥을 더 묽게 쓰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가시면 제가 하시는 떡밥, 레시피는 약간 달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꼭 떡밥을 바늘에 다는 연습, 그리고 항상 왼손으로 떡밥을 잡고 오른손으로 캐스팅하는 그 습관을
드리면 앞으로도 낚시하실 때 훨씬 더 깨끗하고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범의 떡밥 배합법과 떡밥을 바늘에 다는 방법이었습니다.